만약에 북에서 정말 한 번이라도 포를 싸거나 이랬을 때 당장의 윤석열 정권은 비상경영을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서 국민들을 얽어매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체 다 얽어매면서 완전히 군부 독재처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모험을 하고 있다.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 남북 간의 군사 충돌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월 15일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대응 사격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0월 22일 윤석열 퇴진 경남도민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시국선언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3년차를 가고 있는 과정에 그동안 무능하고 아주 무계획적이고 또 국가의 어떤 재난 상황에 무대응에 대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분노를 했지만 전혀 변화의 기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무능한 실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행태를 만들어 갖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급박하는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내고 어떻든 전쟁의 기운을 막아야 된다. 남과 북이 충돌해서는 안 돼야 된다라는 이런 행사, 우리가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지금 남북 간의 전쟁까지 거론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가정은 옛날 6.25 전쟁이 그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숱한 작은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자는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한 곳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군수업체들입니다. 이 군수업체들은 어디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전쟁하기 쉽고 군수물자를 팔아먹기 좋은 이 한반도를 목표로 전쟁을 붙이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삐라를 보르는 박상학이라는 대표로 있는 단체들에게 미국에서 이미 50억이라는 돈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기 전까지 삐라를 여러 수백 채를 수백 번을 날려보냈고 심지어 최근에 아시다시피 무인기 드론을 가지고 직접 북측 상황에 뿌렸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조종하는 것이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특히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에서는 한국에서 보낸 10월 3일, 9일, 10일 이 10여시간의 평양을 침투해왔고 특히나 중앙동창 상공에다가 삐라를 살포한 것은 국가 주권 침해, 또 국제법 위반 행위, 그 다음에 중대한 군사 정치를 도발한다고 특별하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흘러오는 과정에 법으로 대북 삐라 살포라든지 북을 갈등을 생기는 대북 학생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것을 은근슬쩍 부추기면서 하도록 그대로 방치 내지는 묵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전 협정뿐만 아니고
엄청난 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부추기고 갈등을 한 이유는 미국에서 뒤에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정말 북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전쟁 유도하는데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북측이 고맙다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삐라가고 무인 갔을 때 이것은 대표를 쏘거나 총을 쏘거나 하면은 지금 여기는 전쟁 중에 잠시 휴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쏴가지고 이쪽에 넘어오면 바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북에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삐라가 오고 무인기가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참아주고 있은 데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더 이상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10월 3일, 10일, 뭐 10월 네. 9일, 10일 뭐 이러고 또 10월 15일에는 북한이 이 경의선 네. 철도를 갖다 폭파하고 또 이 도로를 갖다가 완전히 폭파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예전에 개성에 한번 네. 갔다 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개성하고 평양에서 가보았는데 네. 정말 그 당시에 갔었을 때에 평양에 있는 고속도로를 우리 경부고속도로 갖고 직선을 하기 위해서 길을 뚫고 있다라는 거. 아까 열차도 우리가 지금 유라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 길을 가기 위해서 열차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권 한번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폭발을 시키고 전쟁을 막는 방어, 긴지 구축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완전히 힘에 의한 평화들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여정 같은 경우 막 서울의 깡패들이 상황 판단을 못한다. 뭐 무모한 도전 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그럼 또 국방부에서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이렇게 남북이 주고받는 이 말폭탄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고조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지금도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근데 민생 파탄이 민주주의 박애는 물론이고 민생이 파탄되는 것인데 이런데 뜬금없이 이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도 그런데 정권이 인기도가 떨어지고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할 때는 노이즈 마케팅처럼 해가 시선을 돌려야 되고 자기 잘못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정권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20% 지지율에 1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많은 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연예인들 탈루 사건, 마약 사건, 또 국정원으로 동원한 간첩단 사건, 이런 것을 많이 했지만 안 먹혔습니다. 안 먹혔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극악처방인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겁박을 하고 만약에 북에서 정말 한 번이라도 포를 쏴거나 이랬을 때 당장의 윤석열 정권은 비상경험을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서 국민들을 얽어매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체 다 얽어매면서 완전히 군부 독재처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모험을 하고 있다.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명태균이 매일매일 네. 하루하루 진짜 말폭탄을 갖다가 예.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대선 개입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 오빠라고 하는 게 친오빠다 라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특히 우리 지역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했던 명태균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떠오르는 것이 부도덕한 국정난매창이 지금 예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나라가 이게 정말 나라냐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집회와 시도했지만 저는 이 건으로 통해서 이 지금 국가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지금쯤 결정을 해야 된다. 퇴진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준 국가적인 비상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그 싱크탱크 스팀스 센터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와 군이 전쟁 억제보다 북한을 자극하고 대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고 미국에서 싱크탱크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윤석열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남진보연합은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미국이 6.25 전쟁의 발발하고 나서 우리 한반도의 사령관이라는 그런 사람이 6.25 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큰 축복이다. 이 전쟁을 관리로 하고 온 사람이 그리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어느 곳에든 전쟁을 해갖고 미국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 있는 것이고 이미 미국 정부가 문서의 보관 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한 곳에서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프리카 쪽 지금 하고 있는 저것보다는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을 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체가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다라고 하면 국가가 미국에서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 군산복합업체라고 하는 군수업체들이 살고 미국에 지금 처져가고 있는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전쟁으로 통해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국가 정부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전쟁을 부추기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을 한쪽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가 국민들을 담보로 정권 노름하는 정말 잘못된 정권이라고밖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진짜 권력 폭주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 태도 퇴행되면서 이제 지금 계속 윤석열 정권은 집권하고 나서부터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년에 통일된다고 막 힘에 의한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힘에 의한 평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계속 군사훈련하면서 이제 자극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게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진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국가의 안위를 갖다가 위에 정부가 이걸 막아야 됐던 거 아닙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 임무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 선서에도 맨 처음인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대통령의 자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거나 내 하기 좋은 일,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막중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사람들이 설마 하고 있던 사항이 지금 맹태균이라는 이 친구의 어마어마한 이 흘러온 과정에 부패한 과정, 무능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지금 다 드러나면서 과연 이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자격이 있나? 이럴 정도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도 공무원들도 있고 참모들도 있는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이건 아니다 라고 나는 당당히 선언을 하고 대통령의 또 이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의 이러한 국정농단은 지금 당장 끝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경남 진보연합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진보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투쟁 사항이 10월 25일 날 우리 경남도 전 시군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12월 7일입니다. 네. 12월 7일 날은 사실은 항복을 받아놔야 된다. 그래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각오로 지금 대규모 우리의 의사를 분노를 전달하는 지금 민중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와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죠. 분노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한테 막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그 노벨 문학상도 우리가 네. 타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평화를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막 우리 정부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니까. 그러게 지금 세계를 보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더 지금 우리 전쟁하다 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쟁을 하지 못하도록 평화를 만들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한반도 전쟁 걱정하고 이렇게 서글프고 분노를 느끼는 이 지경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만은 막 하나의 것이 아니라 네. 또 그 책,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네. 온다나, 네. 그러니까 그들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장례식이 되었다는 네. 강주의 그 슬픈 역사와 또 4.3이라고 하는 민간인 학살, 이 진상이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 예. 또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냥, 네. 겪어왔던 일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 불행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과 다 저는 요즘에 우리의 그 많은 의식이 왜곡된 거 그때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갖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실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정부 요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했을 때 강요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때묻지 않은 이 검사,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잘하지 않겠나 혹시 기대를 가졌었는데 결국 때묻은 옛날 관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옛날보다 더 못하는 퇴행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 극우 보수 단체에서 지금 우리나라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이거를 노벨상을 주지 말고 거둬가라는 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부끄럽고 이런 것을 받으면 흘러온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렇게 국민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정권은 오히려 이것을 펜을 가르는 데 써먹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 유엔사와 미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특히나 9.19 군사 합의가 결국 무력화됐잖아요. 예.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나 충돌 예방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완충 공간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군사적인 소통마저 차단됐던 이런 양보 없는 무력 시위를 가게 되는데 미국과 유엔사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묵인을 하거나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유엔사가 미국이 지시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 1, 2조의 명확한 위반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휴전 과정에서 우리가 맺은 것이 300kg 이상 물체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비행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우리가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5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인기가 갔다 하고 삐라가 어마어마한 삐라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엔사도 4차례나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전쟁보다는 이 우발적인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자꾸 촉발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말하는 조금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배를 도둑고 있는 이런 화를 돋구는 발을 돋구는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 목숨 나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절대로 안 된다 생각. 지금이라도 당장 제일 좋은 것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제발 양측 간에 대화의 창구라도 열어서 이런 대화라도 하는 분위기를 우선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런 정말 간절한 생각을 기대합니다. 서로 양보 없이 막 이제 무력시 그러니까 이쪽도 도로도 다 파해버리고 철도도 끊어버리고 북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사격하고 이래서 뭐 어쩌다가 우발 충돌해갖고 이게 사고나 이제 오판 같은 걸로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급하게 전개되는 이 현 시국의 경남 지역 시민단체는 이제 어떤 입장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이 보수 언론에서 비춰주는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요 남측에서 그 북측으로 삐라를 날려보내고 했던 것은 우리 뉴스에 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북에서 넘어오는 이 풍선만, 오물풍선이란 이것만 자꾸 해서 국민들의 이제 시선을 돌리려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6.25 전쟁도 작은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법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대북 학성기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안 지켜졌지만 흘러오는 것 같아 6.15, 9.19 남북 이 정상회담을 했던 것을 다시 그 취지가 뭔지 의의가 뭔지를 제대로 좀 살펴서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왜곡되고 잘못 가고 있는 국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선전전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시국 선언도 하고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창원 그 도시 한복판에 시국 농성장을 끌어서 이런 것을 알려내는 등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전쟁은 안 된다. 네. 전쟁은 공멸이다. 다 같이 죽는다는 이 위기의식을 도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경남도민 시국선언, 네.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 경남도민 대회, 네. 시군별로 네. 선포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입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다. 그래도 참 일이 이게 정말 마음이 무겁죠.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그렇지. 아니 네. 지금 며칠 전에 국회의원이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나면 참전할 거냐. 그런데 참전을 하겠다라는 응답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20%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흘러온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뭐 설마 전쟁이 나겠나?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역사의 전쟁은 다 만들어 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작은 것이 쌓여서 큰 전쟁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정말 국가의 국가다운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혹시 더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계속 말씀은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삶, 그 속에는 우리의 평화가 아니라 세계 전체 지구상의 평화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 계속 이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저는 당연코 미국의 패권주의 군산복합업체의 장난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에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이 전쟁으로서 돌파하려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저희들이 좀 알고 우리 정부도 제대로 된 대처를 좀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선전전도 하고 유물도 나눠주고 아까 뭐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등을 할 건데 정말 저희들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집회고 시위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좀 관심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병하 경남진포연합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전쟁 위 있을까지 나오는 현 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국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북을 자극하면서 군사 충돌로 달려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국민만 불안합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